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스 종사 자격증을 여러분이 취득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이 도로교통법 4강좌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니까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죠? 쉽게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을 아마 갖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도로교통법, 또 특례법,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리법, 그다음에 환경보존법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운수 종사 자격증 쉽게 취득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한 여러분에게 쉽게 해설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중에 휴대폰 사용하면 안 돼요. 휴대폰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사고의 위험도가 있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떻게 된다? 사용하게 되면 휴대폰을 운행 도중에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요. 범칙금과 벌점이 있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이냐? 범칙금 5만 원, 모든 자동차 그렇지 않습니다. 승용자동차 범칙금 6만 원입니다. 택시 휴대폰 운행 도중 사용했다.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모든 자동차 범칙금 7만 원 그렇지 않습니다. 승합자동차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승합자동차 버스는 7만 원이에요. 그런데 벌점은 30점이 아니고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승용차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승용차는 범칙금 얼마? 6만 원. 핸드폰 사용하게 되면 운행 도중에 벌점 15점이다. 그런데 이때 승합자동차는 7만 원이에요. 벌점 15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서 정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 범칙금 핸드폰 사용했다. 6만 원. 벌점 15점. 이건 뭐예요? 운행 도중에 신호 위반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호 위반도 벌점 6만 원인 거 아시죠? 벌점 15점이에요. 범칙금이 6만 원. 그래서 신호 위반과 휴대폰을 운행 도중 사용은 마찬가지구나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어요.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운행 도중에 휴대폰이라고는 핸드폰을 모빌폰이라고도 해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용했다가 단속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 승용자동차 6만 원.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버스, 승합자동차 7만 원입니다. 이륜자동차도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사용하면 안 되죠. 얼마? 그때는 4만 원이에요. 자전거도 안 돼요.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3만 원이에요. 그러나 범칙금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는 각각 다르지만 벌점은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 15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시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전 중에 말이죠. 운행 중이죠.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보이도록 설치한 경우 이건 뭐예요? DMB를 보고 가다가 사고 나는 사례가 가끔 있죠. 절대 DMB 보면 안 됩니다.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고속버스에 승객의 어떠한 그 서비스 차원에서 이 비디오를 틀어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운전석 옆에 화면이 설치되어 있어요.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힐끔힐끔 봐도 보이게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걸 설치한다고 한다면 승객만 볼 수 있도록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뒤쪽에다가 조금 뒤쪽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DMB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화면이 운전자가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된 거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범칙금 7만 원이에요. 벌점은 얼마? 15점입니다. DMB 보고 가면서 운행한다는 거 결코 위험한 거예요. 범칙금과 벌점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사고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행하다 보면 길 가장자리 같은데 고인물이 있잖아요. 그냥 팍 조심해 가야죠. 튀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 어떻게 될까요? 세탁비 물어줘야 됩니다. 세탁비 물어주는 건 별개 문제고 그 운전자한테 어떻게 범칙금 5만 원, 벌점은 없습니다만은 범칙금 5만 원이에요.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객이 차 안에서 운전에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고 있다든가 소란 행위를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가끔 요새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전세버스 같은 걸 보게 되면 고객의 서비스 차원에서 뭐 확성기도 설치해 놓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막 커튼 쳐서 춤도 추고 뭐 술도 마시고 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운전자가 제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방치한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이에요. 벌점 셉니다. 40점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전하셔야 될 분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개념에서 적재시에 운전자의 조치가 있어요. 결코 안전기준에 넘는 경우, 말하자면 그 과적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과적은 아니래도 차 밖으로 어떤 쇠 파이프 또 긴 이 막대기 이런 것들이 삐져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전기준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길이 또는 폭의 양끝의 너비 3cm, 길이 5cm 이상의 빨간 한거 표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만약에 화물자동차에 적재물을 실었는데 이 적재물이 적재함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통나무를 실었다, 큰 어떤 파이프를 실었다 하게 되면 삐져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때는 10%를 넘기면 안 됩니다. 적재함에서부터의 길이의 10%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길이 50cm, 너비 30cm, 빨간 천이에요. 이 천을 여기다가 묶어서 안전하게 가야 된다. 또 야간에는 반사체로 표시된 걸로 해가지고 표시해야 된다. 이건 왜 그럴까요? 뒤에서 오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뭘로 보인다? 하나의 점으로 보여요. 옆에서 갈 때는 저게 길이로 나와 있다 하지만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올 때는 점으로 보여요. 그럼 바로 뭐 한다? 추돌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추돌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조금 길이가 나오는데 이때는 뭐 한다? 빨간 헝겊으로 묶어서 가야 된다. 근데 이 길이 자체도 어떻게 해요? 그 전체의 길이의 10%를 넘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마냥 길게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재시 화물자동차 개념이에요. 운전자 조치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창유리,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기준치보다 낮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그 썬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가 보이지 않도록 어떤 필름을 통해 가지고 그 가시광선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문제는 있습니다. 자동차 안이라고 하는 것이 프라이버시냐 아니냐. 개인의 어떠한 사생활로 보장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동차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차창을 통해서 앞까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 안이기 때문에 내 어떤 개인의 어떤 소유의 개념에서 어떤 프라이버시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어느 정도로 보여야 되냐? 썬팅이라는 개념이에요. 앞면하고 옆면하고는 달리 놨어요. 앞면은 최소한 70% 이상으로 보여야 된다. 30% 정도는 뭐라 그럴까요? 선글라스 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안 보이면 안 됩니다. 70% 이상 앞면이 그만큼 보여야 되고 좌우측 이쪽은 조금 더 어두워도 되겠죠. 40% 이상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썬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법에 정해져 있다.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단속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하지 않을 것. 가끔 이제 도로경찰이 서러 있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이 무인 단속 장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일부 시장에서 전파 쏘는 걸 방해해가지고 카메라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든가 잘 안 찍히게 한다든가 이런 장치들이 팔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고요. 또 가끔 보게 되면 화물자동차 앞쪽이나 뒤쪽 범퍼에 뭘 붙였죠? CD라고 하는 반짝반짝하는 걸 막 여러 장 붙여가지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반사가 되어서 무인 카메라가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는데 요새의 무인 단속 카메라는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한 장치를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런 CD 같은 걸 붙여가지고 반사돼서 안 찍히게 한다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하튼 간에 그러한 것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운전자의 주의사항으로 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따른 문제들을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자동차의 적재물은 적재량의 몇 %까지 적재가 가능한가? 아까 길이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적재 정량의 지정된 양까지만 5톤은 5톤만 실어야 된다? 10톤은 10톤만 실어야 된다? 꼭 그것만 하네. 여유가 좀 있어요. 적재 정량의
110%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10톤 같으면 11톤까지는 기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110%가 맞는 거예요. 정답이고, 적재정량의 110% 이상 마냥 많이 실을 수 있다? 안 되겠죠. 적재정량의 150%까지도 안 되는 거죠. 약간 여기는 110%까지만 10%까지만 이용한다.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면 110%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이 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차 정원이 정해져 있고 적재 정량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자동차 관리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관리법에서도 한번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특히나 화물자동차가 적재물을 제대로 적재하지 않아가지고 뭐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이것이 만약에 떨어져서 옆에 가고 있는 자동차, 옆에 가고 있는 보행자 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어떤 떨어져서 크나큰 상해를 입히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화물자동차 적재 중량의 얼마? 110% 이내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승용자동차나 또 버스 같은 거 보겠죠? 승차정원의 110% 이내에만 승차정원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40명이 탈 수 있는 승합자동차는 얼마까지예요? 44명까지는 인정이 된다. 단,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고속버스나 고속도로에서는 절대로 승차정원 이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 일반 버스의 개념에서는 40명 승차정원이지만 입석을 말하자면 4명까지는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승용자동차 개념, 택시 같은 걸 보잔 말이죠. 그럼 얼마?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110%까지 인정해 주니까 얼마? 5.5명까지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0.5명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자동차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승차정원을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유추 해석을 하시면 이런 것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자, 그러면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화물, 소형 3륜, 3륜 자동차죠. 요새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길이에 얼마? 10분의 1을 더한 길이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륜 자동차는 길이에 얼마? 30cm까지만 그 긴 것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내로만 실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너비, 폭이죠. 이때는 후사경, 백밀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이는 얼마? 화물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m. 이상으로 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교량들이 4m 정도로 교량을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4.2m, 4.5m를 실었다? 그 교량 밑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간다고 한다면 사고 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은 뭐다? 4m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소형 3륜 자동차는 거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상으로부터 2m 50까지. 2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m를 넘게 어떠한 물건을 실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기준이에요.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다음 중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어요. 모든 자동차가 일시 정지를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곳, 안 해도 되는 곳이 어디냐? 그런 거죠.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때 당연히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흰색 지팡이나 장애인 보조견으로 도로를 횡단할 때 얼마나 신체적으로 지금 불편을 느끼겠어요. 그분이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일시정지를 충분하게 가시고 난 뒤에 가도록 일시정지해야 되겠죠. 지치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할 때에 위험하잖아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전거 대열에 뒤를 따라갈 때 자전거가 쭉 가는데 뒤에 따라간다? 일시정지해야 될 필요가 없겠네요. 따라서 사항이 여기서 주어지는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다. 일시정지해야 되는 것은 1항, 2항, 3항이 일시정지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시정지를 해야 될 것은 또 도로교통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일시정지될 것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또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흰색 지팡이라든가 또는 보조견 이렇게 끌고 갔을 때에 저 일시정지해야 되고 지치장애인이나 또 내지는 노인 어르신께서 길을 횡단할 때 위험하니까요. 일시정지해야 돼요. 정확히 알아두시고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 다음 중 운전면허 종류에 속하는 거예요. 운전면허가 1종 있네? 나 2종 있네? 원동기 면허가 있네? 뭐 이렇게 이러는데 운전면허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이다? 1종, 2종, 3종, 특수운전면허, 운전연습면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면허증 갖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1종 면허 있습니다. 2종 면허 있습니다. 3종 면허라는 건 없어요. 특수운전면허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연습면허가 있어요.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있는데 여기서 특수면허만 운전면허만 나왔다고 한다면 틀린 답이 아니겠지만 앞에 뭐가 다 3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이건 틀린 답이 되겠죠. 운전면허의 종류는 1종, 2종 그리고 특수면허 그 다음에 운전연습면허가 있다.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러면 운전면허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는데 1종 운전면허 1종 운전면허는요. 1종에서 대형이 있어요. 1종 보통면허가 있고 1종 소형, 1종 특수면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형 견인차 견인자동차 면허가 있고 소형 견인차 운전면허가 있고 군환자동차 면허가 1종 면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 각각 달라요. 2종 운전면허, 2종 보통, 2종 소형,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연습면허가 있어요. 연습해야 되죠. 운전면허증은 땄지만 도로에서 운전하기가 좀 열심히 더 견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겠죠. 이때 운전연습면허가 주어요.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연습면허가 있다. 1종, 2종 운전연습면허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느냐. 다음 중 2종 교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2종 면허를 갖고 있다. 승차정원 1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군환자동차. 10명 이하 승차정원 승합자동차지요. 2종 보통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4톤 이상으로 운전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2종 보통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환자동차는 특수군환자동차 면허가 따로 있잖아요. 따라서 군환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어요. 뭘로? 제2종 보통면허로. 따라서 여기서 정확한 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도로교통법에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차종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무면허 운전이 된다. 정확히 알아두셔서 어떤 처벌에 없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1종 대형 면허 가지고는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승용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긴급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건설기계는 이러한 것들이 건설기계죠. 이러한 것들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 그러나 대형 견인이라든가 소형 견인, 군환자동차는 특수자동차의 개념에서도 빠지는 거예요. 이건 별도로 면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종 대형 가지고 승용, 승합, 화물, 긴급, 건설기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 단 특수자동차도 이런 건 빼고요.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당연히 1종 가지고 1종 대형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1종 대형 가지고는 모든 자동차 거의 다 군환자동차나 특수견인자동차 빼고는 다 운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종 보통이 있어요. 대형이 아니고 보통. 어따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고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그 다음에 적재중량 12톤 미만이에요. 12톤 포함 안 됩니다. 12톤 안 되는 거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그 다음에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이때도 군환자동차는 제예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당연히 운전할 수 있겠죠. 1종 보통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들입니다. 그 다음에 1종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다. 이때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3륜 자동차, 화물 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3륜 승용 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종 특수면허가 또 있잖아요. 1종 특수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어떤 걸까요? 대형 견인 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그 다음에 제2종 보통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당연히 1종 특수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형 견인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그 다음에 제2종 보통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이건 다 포함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대형 견인, 소형 견인 이렇게 1종 특수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군안자동차를 특수면허로 딴다고 한다면 운전할 수 있는데 그때는 군안형 특수자동차, 그 다음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이것은 여러분께서 빼놓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1종 특수면허, 대형은 견인형 특수, 그 다음에 소형은 그 3.5톤 이하, 그 다음에 군안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종 보통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요. 승용자동차 당연히 운전할 수 있죠. 승차종은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이지만 군안차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택시를 이걸로 운전할 수 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종 보통면허가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종 소형면허가 있잖아요. 2종 소형면허는 이륜자동차 운전할 수 있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근데 왜 측차부란 말이 나오네요? 측차부라는 것은 뭐냐면 오토바이 이렇게 보시면요. 이륜자동차 보시게 되면 옆에 이렇게 그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대개 이제 3륜 경우가 많습니다. 2륜이 아니고 3륜 경우도 있는데 2륜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 그래서 사람이 하나 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가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자동차인데 아마 예전에 아마 지금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 전쟁 영화 같은데 독일 군인들이 옆에 지휘관이 딱 타고 사병이 운전하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는 옆에 타고 가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바로 뭐다? 측차부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가 이런 자동차를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가지고는 오로지 뭐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종별로 면허별로 어떻게 연결해서 운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면허증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끔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한 번씩 한 번 따면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가지고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 면허증을 받았다, 다음에 적성검사 받는다? 그 안에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상실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면허증을 갱신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면허증을 일정 기간마다 다시 재교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런다? 갱신이라고 그래요. 면허증 한번 따시게 되면 몇 년? 10년이에요. 10년마다 갱신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어르신들, 고령자분께서 사고가 조금 빈번한 문제로 인해서 연세가 많으시는 분은 이 갱신기간, 적성기간을 좀 당겨놨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되시는 어르신들은 그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서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75세 이상이 되신 분은 3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3년마다 받는 것은 뭐냐면 일정 기간을 준 게 아니고 3년째 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언제까지 와서 적성검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75세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90세, 100세, 120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부는 뭐 17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8세. 그리고 운전면허를 더 이상 가지고 계시지 않을 나이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따라서 120세, 130세까지도 운전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3년마다 적성검사에 합격만 되면은 면허증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것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최근에 바뀐 내용이에요. 따라서 운전면허는 10년에 갱신한다. 그 대신 65세에서 75세 되신 분은 얼마? 5년마다. 75세 이상 되시는 분은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는 거구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아차하면 면허증 취소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무등록 차량을 가지고 운전했다. 면허증 취소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안 하는 것은요.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책임보험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야지만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 나면 어떡할래? 내가 집 팔아서, 몸 팔아서 보상해 줄 거야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종합보험을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는 면허증 취소하고는 관계가 없어. 따라서 자동차 등록이 안 된 자동차 운전했다? 면허증 취소입니다. 정기 또는 수식 적성 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했다? 면허증 취소입니다. 면허 정지기간 동안 운전했다? 면허증 취소예요. 따라서 면허증 취소의 개념도 알아두시고 어느 경우에 취소되는가를 확실히 알아두셔서 여기에서 답을 고르시게 되면 어떤 걸로 2번으로 여러분께서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전한다 하는 것을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으로 돼요.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가 되느냐? 손발이 묶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음주운전 면허증 취소예요. 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모든 게 취소되는 건 아니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아니고 정지입니다. 그 정지는 얼마? 100일간 정지예요. 그럼 100일 후에 운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0.08%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으로 측정되면 바로 뭐가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취소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음주 측정을 하자고 경찰관이 측정기를 드리는데 안 하겠다, 술 안 먹었다라고 거부하잖아요. 이때는 바로 면허증이 취소입니다.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안 먹었으면 당연히 응해야 되겠죠. 면허증 취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이건 뭐냐? 이진아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술을 먹고 운전해서 단속돼서 얼마 0.04%가 되어가지고 0.08% 안 됐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운전면허 정지예요. 100일 동안 정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또 정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또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먹고 운전했는데 얼마 0.05%로 나왔다. 또 면허증 정지의 여건이 되겠죠. 0.08% 미만이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정지되었다거나 취소된 사실이 한번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정지는 없다. 두 번째 정지는 바로 0.05, 0.08%가 안 됐다 하더라도 바로 뭐예요? 면허증 취소시킨다. 이것이 뭐라고 그런다? 이진 아웃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삼진 아웃 시켰어요. 세 번째 그랬어요. 근데 윤창호법이 되면서 법이 좀 음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정지라고 하는 것 없다. 두 번째는 정지 수치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취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2회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되는 자, 이건 바로 정지를 안 주고 이진아웃으로 뭐한다?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그냥 조치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 이건 뭐라고 한다? 뺑소니라는 거죠. 뺑소니를 뭐라고 한다? 도주라고 그러잖아요. 주행랑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그냥 피해자가 있는데 그냥 가버린 경우 뺑소니 면허증 취소가 된다. 알아두시고요. 자동차 이용형법 위반. 말하자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으로 구속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이라고 하는 형법을 위반했다. 이때는 면허증이 취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자동차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차로 살인, 사체 유기, 방화, 강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그런 문제가 됐을 때에 이때는 바로 뭐예요? 면허증 취소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절도했다. 남의 자동차를 훔쳤다. 면허증 취소가 돼요. 그 다음에 난폭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뒤에서 클락션 눌러댄다, 헤드라이트 켜댄다, 또는 앞질러 가면서 자동차 차선 위반하고 차로 위반하고 이런 등등해서 난폭하게 운전했을 때에 이럴 때도 면허증 취소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동위험행위, 여러 대가 자동차 같이 가면서 도로의 어떤 위험을 느끼게 하는 공동위험행위예요. 면허증 취소 상태가 되고요.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 운전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 이건 당연히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면허증 취소되는 사항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또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등록되지 않는 자동차, 무적 차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등록 자동차 운전자는 처벌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는 무조건 등록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자동차는 사용 신고만 하면 되지만 모든 자동차는 등록하도록 되어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건 하나의 위험한 물체를 끌고 다니면서 그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운전자는 면허증이 취소된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를 또 허위로 발급받았다, 부정으로 발급받았다. 말하자면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면허증을 취득했다. 남의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는데 내가 대신 시험 봐줬다. 이런 것들이죠. 다 면허증 취소 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렸죠. 면허 시험을 대리로 응시해줬다. 이것도 역시 면허증,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 취소사항이고, 면허증을 남한테 빌려주었다? 이건 당연히 또 취소되는 사항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벌점이 초과됐을 때,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 위반할 때가 있잖아요. 위반이 신호 위반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중앙선 침범할 수도 있고, 안전띠를 안 매는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경우에 벌점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띠를 안 매면 범칙금 3만 원으로 끝나지만 중앙선 침범은 30점, 신호 위반은 벌점 15점. 근데 이 벌점을 3년 동안 누적 관리를 해요. 3년이 지나면 앞에 것부터 하나하나 날짜가 지나면서 없어집니다만은 1년에 121점이 넘게 되면 면허증 취소되고요. 2년 동안 합산해서 201점이 넘게 되면 면허증 취소되고, 3년 때는 275점 이렇게 되었을 때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벌점이 초과되어 가지고 면허증 취소되는 사례가 가끔 있어요. 벌점 초과되면 면허증이 취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성검사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그 자체를 받지 않게 되면 면허증이 취소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전하게 되면 되겠어요. 따라서 면허증 이때도 취소가 되는 것이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하고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냥 화가 났다고 해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에요. 면허증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운전 면허 취소 기간이 잘못 연결된 건 그랬어요. 음주로 인한 피해자가 사상으로 뺑소니했다, 사고 후 뺑소니했다, 무면허 뺑소니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했다, 영구이다. 자,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피해자를 다치게 내 도망갔다, 뺑소니 운전자 면허증 취소 5년입니다. 사고를 내놓고 그냥 뺑소니 했단 말이죠. 이때는 4년이에요. 이건 음주로 인해서 음주하고 도망간 거고, 음주운전자로서. 이건 그냥 음주 안 했지만 사고에 넣어놓고 피해자가 있는데 그냥 가버렸다, 뺑소니 4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또 뺑소니 했다. 이거 얼마? 5년이에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했을 경우 이것은 영구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면허 취소가 영구히 되는 것은 없다. 일정 기간만 취소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답은 뭐예요? 여러분께서는 사항, 영구히가 틀린 거예요. 따라서 답을 사항으로 표시하게 되면 정확한 답이 맞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무면허 운전 면허증 취소 1년,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2년, 무면허 뺑소니 5년, 사고 후 뺑소니 했다 4년, 음주하고 뺑소니 했다 5년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결격이란 말하자면 면허가 취소가 무조건 1년, 2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니까 운전면허 취소 기간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오늘 또 바삐 왔어요. 도로교통법 제5강을 강의하면서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건이나 자동차에 대한 종류별에 대한 면허 관리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택시, 버스, 화물, 종사 자격증 취득하는데 나왔던 문제고,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고, 또 운전하시면서 알아둬야 될 문제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한 답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공부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편에서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